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입니다. 오늘은 GV80 21년식 차주를 모시고 간단한 사용 후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차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3입니다. 아, 네. 30대 초반이신데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네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뽑으려고 뽑은 차가 아니고 네. 아버님께서 이제 운전하시려고 이제 뽑은 차인데 네. SUV 특성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고 하셔가지고 네.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구매 목적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먼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구매를 하셨고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지금 제 이제 출퇴근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개인 정도로 쓰는 차가 있죠. 주로 출퇴근으로 쓰시고 네네네. 어디 갈 때 쓰시고 출장 갈 때. 출장 갈 때도 하시고 네. 출장은 지역 내에서만 다니세요? 아니면 타 지역도 다니세요? 굉장히 멀리 가요. 아, 멀리 다니시죠. 인천도 가고 포항도 가고 부산도 갔고 제 기억. 매일 출퇴근도 계속 하시지만 장거리 출장도 많이 가시는 편이시네요.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또 편하게 운전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네. 이게 정말 현재 자동차의 그 주행보도 장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이제 보여준 차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2가 이제 적용된 차량인데 예. 주행 보조 장치를 키면은 별도의 이제 핸들 조정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차선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만약 차가 끼어들고 하면 얘가 즉각 반응, 코너에 레이더 장착돼 있어가지고 예. 즉각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예. 2번 정도 제가 자면서 갔었어요. 네. 근데 자면서 갔었는데 이제 차가 난리가 나는 거 안에 막 경고음이 막 들리면서 일어나라고 이제 진동도 막 울리고 그러다가 전화가 와요. 현대자동차 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옵션 값을 제대로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 상황이 됐을 때는 현재 자동차에서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전화가 와요. 위험한 순간에 전화까지 와서 괜찮느냐. 네, 근데 물어보고. 물론 바로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약간 3분인가 5분 지나서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점검을 해준다는 게 네네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네, 구매하실 때 가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차량은 8,230만 원인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네. 20인치랑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2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가 들어갔고 빌트인 캠 그리고 사륜 그리고 파퓰러 캠 패키지 이렇게 거의 풀옵션이에요. 거의 풀옵션이고 아마 제가 빠진 옵션이 아웃도어 패키지랑 그리고 아니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서 마사지하는 기능, 시트 마사지 기능이랑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이 닫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마 그게 빠진 그 정도 빼고는 네. 풀옵션으로. 네, 다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거의 풀옵션으로 해서 네. 8,230만 원이시고. 네, 그렇죠. 세금은 이게 렌트 차량이라서 렌트. 차량이라서 월 이제 대납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건데 그럼 월 얼마 내요? 월 123만 원이니까 7만 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127만 원이요. 그럼 네. 이게 리스 개념인가요? 렌트라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네. 이 차량을 빌리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이 차를 빌리는 걸로 해서 이제 대신에 그걸 이제 임대료를 주고 네. 차를 빌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회사에 등록돼 있는 인원들은 다 탈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도 자동 가입되고. 네, 보험도 자동 가입돼 있고. 그러면 지금 경유차잖아요. 그렇죠. 디젤인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드는지. 유지비가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출장차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도 20만 원 이상은 20만 원 정도 들어요 무조건. 월 출퇴근 네. 왔다 갔다 했을 때. 출퇴근은 솔직히 거리가 3km에서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 네, 짧은 거리에서 그래 안 되는 제가 대신에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한 달에 20만 원은 들더라고요. 기름값으로 20만 원. 네, 실내 주행은 연비가 8km 정도 나오고요. 예. 고속도로 연비가 뭐 아까 얘기했던 주행 보조 장치 키고 가면은 14에서 15까지 나오는 거 봤었어요. 그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네. 좀 높은 등급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비가 이게 연비가 사실은 4기통이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4기통 디젤은 연비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거든요. 네. 뭐 BMW 5 시리즈나 아니면 벤츠 클래스 220D 같은 경우도 예. 디젤 모드 굉장히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걸로 나오는데 현대차도 그만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디젤이 굉장히 연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6기통 들어가는 순간에 연비가 많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이 차는 지금 몇 cc에 몇 3000cc 네. 직렬 6기통입니다. 아, 3000cc 6기통. 네. 디젤이라서 네. 리터당 한 시내 주행 8km, 네. 고속도로 주행 14에서 15km. 네네네. 구매하실 때는 직접 매장에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아, 네, 저랑 어머니랑 선택을 한 건 이제 매장 가서 네. 아 이런 차가 있으니까 보자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네. 전에 타는 차도 제네시스 9형 BH330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정작 이제 아버님께서 안 타신다고 하시니 너무 높아서. 예, 시트 포지션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좀 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결국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전엔 어떤 차량을 모셨죠? 저는 일단 예전에 약간 산타페 DM 2.0 모델을 몰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벤츠 GLC 220D를 모셔가지고 가끔 이제 픽업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바꿔 탈 때가 있어가지고 주로 그 두 차량을 많이 이용했었죠. 그 전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네. 차이가 있는가요? 일단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는 확실히 큽니다. 이게 어떤 면에? 4기통은 정말 4기통 정말 시끄러워요. 아무리 이게 4기통이 뭐 벤츠니 BMW니 해도 그 소음은 어쨌든 올라오는데 6기통 이 차는 절대 그러니까 시끄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디젤이라고 무조건 시끄러운 차는 아니구나. 6기통 들어가니까 엄청 조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지금 15,000km 정도 탄 걸로 알고 있어요. 15,000km. 네. 몇 개월? 제가 11월 달에 뽑았으니까 출고 받았으니까 7월이니까 한 8개월. 네 8개월 됐네요. 네. 8개월 정도 하시는데 15,000km. 네. 뭐 보통 수준으로 예, 근데 출퇴근 거리는 짧은데 네, 출장 때문에. 출장 때문에 이거 다 까먹었죠. 보통 그뭐 이제 한 8개월 정도 또 15,000km 정도 사용하셨는데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들 좀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제네시스가 되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솔직히 이 돈 주면은 다른 거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비성을 먼저 또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벤츠 GLC 어머님 차를 계속 이제 대구에 센터가 있어서 네. 가는데 일이 좀 많다 보니까 하루를 허비하게 돼요. 오전에 가서 그날 정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보증기간 패키지 때문에 가잖아요. 보통 수입차들은 하루를 그냥 거기 센터 안에 있어야 돼요. 간단한 건데. 네, 경정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게 거기서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업무를 본다거나 이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때 한 2번인가 간 것 같은데 그냥 동네마다 있는 게 현대 블루엔트잖아요. 물론 그 서비스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정비는 너무 간편해요. 한두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디 가든지 있고 네. 갈 때마다 경정비 같은 경우는 금방 네. 기다렸다가 바로 받아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비성 정말 물론 차를 정비성 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꼭 고려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서 무시당한다는 소리는 제가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 이거 타는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나는 이 차 몰고 다닌다 네. 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가 사실 주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제가 이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먹고 살만한다 아니면 또 잘 산다 이런 이미지지 돈 날린다는 이미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이고 또 굉장히 국내 국산에서 SUV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높은 등급의 차량이니까 네. 아무래도 만약에 자기 과시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실용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골프백을 실을 때 여러 개를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승용 세단 같은 경우 여러 개를 못 실는데 이 차량은 골프백을 실으면 여러 개 실을 수가 있고 짐을 많이 실을 때 캠핑 같은 거 할 때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차가 7인승인데 7인승에 한해서는 여차하면은 여러 사람들 태울 때 아이를 뒤에 태우고 이제 성인을 이제 2열에 태우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이게 7인승입니다. 네, 이게 7인승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접어서 네. 뒷판으로 쓰다가 네. 사람이 더 타게 되면 네. 추가로 늘려서 네, 그렇죠. 또 그 다음 또 장점이 있나요? 일단 되게 정숙해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해요. 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관리를 제가 너무 안 해가지고 좀 차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제 조카가 이제 탔는데 네. 이게 휘발유인 줄 알았대요. 오. 개솔린인 줄 알았대. 근데 개솔린이 아니고 그냥 디젤이잖아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예. 실내 정수성은 정말 좋아요. 물론 안에 들어오는 뭐 풍절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고속도로 주행에만 해당되고 네. 시내 중에서는 사실 겪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장점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약간 좀 기능적으로 보자면은 네. 1500rpm에서 약간 좀 떨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좀 거슬리긴 한데 이게 2.5 터보에서는 정말 심한데 네. 얘도 약간 좀 1500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초반에. 네. 약간 뒤에서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 이런. 약간 밟았는데 약간 좀 생각만큼 안 간다. 아, 그 그게 짧은 순간에. 1500 RPM. 네, 1500rpm에서 아, 정차하고 다시 나갈 때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좀 약간 좀 답답한 게 약간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의도적으로 세팅했는지 모르겠는데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의 그런 모드를 했을 때 너무 달라요 느낌이. 에코로 하면은 밟고 하나 둘 셋 정도 지나면은 차가 앞으로 쫙 가는 느낌이 나고요. 네. 컴포트에서도 3초나 2초 정도 걸리고요. 아, 대신에 스포츠에서는 바로 그냥 레스폰스가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모드별로 확실한 그 구간이. 네, 근데 저는 에코를 항상 다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아찔한 경험인데 제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밟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아찔해가지고 생각했던 때는 그 타이밍이 아닌데 그 타이밍에는 밟았을 때 바로 네,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안 나가니까 타이밍을 네. 못 잡고. 근데 못 잡아서 이제 약간 좀 당황했던 경우 있고 네. 그때 이제 긴급 제동이 걸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긴급 제동 걸려가지고 약간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긴급. 아니.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차가 살짝 옆에 가까이 네,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긴급제동 걸려가지고 차가 약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긴급제동 기능 정말 좋아. 이거는 네. 정말 제가 옵션 많이 추가했는데 절대 아깝지가 않았어요. 안전을 위해서 꼭 넣어야 되는. 네, 꼭 반드시 넣어야 돼요.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 1, 2는 진짜 이거 차량을 뽑으신다면은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꼭 넣어야 되는 기능. 어쨌든 간에 어차피 파퓰러 패키지 넣고 그거 넣는다면 솔직히 그 옵션이 약간 비싸긴 한데 옵션은 무조건 하거든요. 네. 진짜로.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 2가 HDA2가 이제 적용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긴급지 각 측면에서 끼어드는 거는 확실히 이제 얘가 잘 읽더라고요. 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거 보여줘 그 상황을. 근데 또 단점이 있나요? 단점은 그걸 빼야 돼요. 그 빌트인 캠 무조건 빼야 돼요. 그건 어떤 옵션이죠? 실내 블랙, 내장 블랙박스요. 이거 무조건 빼야 돼요. 왜 빼야 되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따로 다른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따로 다른 거 다시 해야 회사 돼요. 자체에서 나오는 옵션 말고 네네네. 그 차를 타고 나와서 블랙박스를 네. 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면 화각도 좋지도 않고 화질도 별로고 네. 전면 화각은 뭐 약간 좀 관광은 아닌데 기능은 하는데 네. 솔직히 녹음이 안 되고. 네, 음성 녹음 안 되고 그것도 크죠. 이거는 제가 경험인데 저도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 세팅을 본인이 해야 돼요. 차량에 핸드폰에 입력해서 하든지 어떻게 본인이 블랙박스 처음에 무조건 켜야 돼요. 근데 키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고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수를 안 했죠. 안 했는데 약간 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네. 가드레일을 살짝 스쳐갔는데 당연히 블랙박스가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딱 켜는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억울했던 경험이 되게 있었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6시간 지나면 삭제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짧네요. 네, 그래가지고 절대 이건 넣으면 안 돼요. 그 정도고 나머지 크게 불편한 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굳이 단점을 찾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런 굳이 질문을 문제들이 주셨을 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저는 정말 편하게 타고 다녔어요. 네. 대체적으로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아요. 만족하신. 네, 너무 만족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차를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이런 분들이 탔으면 좋겠다. 40대에서 50대, 이제 40대에서 50대, 네. 본인이 정말 이 차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사장님들이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전문직인데 약간 좀
전문직이면서 약간 좀 연봉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비성이라든지 네. 어쨌든 간에 제네시스가 뭐 BMW랑 1대1 비교하면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네.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고려할 수 있는 편하고, 거고, 편하고 안전하고. 네. 네, 그거면 충분하다 이거지. 네, 저는 정말 충분해요. 네. 그리고 이게 가족차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7인승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다둥이 셋째까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차를 타면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라면은 뭐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셋째까지 있다면 카니발로 가야 될까요? 저는 카니발이요. 아, 저는 주저없이 카니발로 가고 아니면 팰리세이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카니발 1순위. 아이가 많다면 네, 아이가 많다고 하면 둘 정도, 하나나 둘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요. 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은 뒤에 짐도 싣고 네, 또 카시트도 달 수 있고. 네, 그렇지만은 셋이라면은 카니발 가야 돼요. 무조건. 저도 카니발 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 차는 너무 부담스럽고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를 좀 욕심을 내고 네.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메간이랑 네. 실내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가 몇 네. 인치죠? 20인치요. 20인치. 네. 안에 전트 프론트가 있고 여기 센서가 있고 저기 이제 라이트 센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 전면부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깜빡이를 넣을 때 네, 이렇게 둘 다 네, 노란불이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지금 평소에 깜빡이 넣을 때도 둘 다 들어오네요. 네, 둘 다 들어와요. 라이트 키면 되게 이뻐가지고 여기는 지금 네. 카메라가 달린 건가요? 네, 전방의 서라운드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서라운드 보기. 네, 어라운드 뷰일까? 네,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너무 후방에 특별한 건 없어요. 되게 좀 이건 불편해요. 트렁크가 풋 센서가 없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장 보고 왔을 때 네, 항상 이거 눌러야 돼요. 이거 눌러서 네. 너무 지금은 더럽다. 3열을 접었을 텐데 네, 접었을 텐데 만약에 이 버튼 두 개 누르면은 자동으로 네, 이게 파퓰러 패키지 넣으면 아마 이렇게 넣고 7인승을 넣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에 따라서 다르네요. 네, 컴포트 패키지라고 파퓰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옵션에 따라 가지고 7인승에 따르면 전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넣는 거는 수동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네. 펴도 네. 이제 여기에 짐을 약간 실을 수 있고 여기에 솔직히 골프백 하나 겨우 들어가요. 요게 위에 네. 요 안에는 뭐 넣을 안에는 수 있나요? 경정비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의 네. 여유 공간이 있고 네. 위에 짐을 어느 정도는 네. 섭열을 해도 약간은 실을 수 있네요. 네, 약간 정말 많이는 못 실어요. 왜냐면 여기 경사가 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경사가 져가지고 여기 딱 요 정도? 딱 골프백 하나 정도 겨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접는 것도 네, 보여주시겠어요? 접는 거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또 누르면 네. 목도 자동으로 접히고 네, 목은 자동으로. 대신 열릴 때는 다시 자기가 펴야 돼요. 그리고 수납 공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저 버튼은 저 버튼이 뭐냐면은, 네. 하나 폈을 때 뭐냐면은 이제, 네. 이게 이 시트를 네. 앞으로 움직이냐. 네, 이 시트 조절하는 건데, 딱 각도는 여기까지. 3열도 이렇게 시트가 조절됩니다. 네, 근데 딱 여기까지 펴는 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조절까지 자동으로 되네요. 네, 3열로 들어갈 때는 여기 버튼이나 여기 버튼이나 버튼 눌러서 여기 위에나 아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돼 있어서 네, 불편하진 크게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밀어넣는 거 수동으로 해야 돼요. 이런 이게 5인승과 7인승의 차이가 뭐냐면 5인승 컴포트 패키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7인승은 이거 조절해요. 네, 이것만 수동이고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자동. 네, 그 차이가 있죠. 중앙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중앙도 이렇게 별로 없지 않은데 지금 여기 다른 특별한 기능들은 없고 드럼카 이거 이 정도. 컵홀더만이. 네, 뭐 옛날 차는 옛날 제네시스 B330은 이게 여기 되게 조작할 수 있었는데 네. 아마 22년형은 아마 지금 여기 5인승인가? 4인승 모델
나온다는데 네. 뭐냐면 여기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 모니터 달리고 수 있다고 하긴 한데 네. 이거 하나 더 이게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빛 가리개. 네, 햇빛 가리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고. 근데 현대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가끔 이렇게 돼요. 아. 원래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뭘 잘못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만져줘야 돼요. 이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봐도 원래는 정말 프리미엄 느낌은 안 나네요. 네, 이거는 조금 흔들거리니까 네, 원래는 되게 프리미엄 되게 좋았는데 네. 약간 좀 쓰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좀 2%가 부족하게. 네, 약간 좀 안 이랬는데 약간 좀 시간 지나니까 약간 요거 좀 이런 거 좀 자잘한 거. 네, 먼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들었을 때 디젤 차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에어컨 소리만 들리지 엔진 소리가 에어컨을 끄니까 이제 뭐가 돌아가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일반 승용차에서도 휘발유 차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이게 지금 유피통이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이게 그 실내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2가 적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GV80 유저들이 이제 하는 이유가 2를 하는 이유가 이제 투톤 컬러를 위해서 핸들에 투톤 네. 컬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렌트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제 렌트 할래라고 물어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뽑을 수는 없어서 일단 한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문이더라고요. 나무가 아니라 우드를 좀 줘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베이지랑 그러니까 이 베이지랑 검정색이랑 너무 매칭이 잘 돼가지고 실내는 솔직히 너무 이쁘고 탔을 때 되게 시트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BMW나 아니면 벤츠의 뭐 CLS 400D를 잠깐 타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정말 너무 시트가 너무 편해가지고 좋았어요. 일단 한손 조작 가능하게 여기 다 이제 직관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좋은 단점이 공조가 1열과 2열 공통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가 만약에 돌려버리면은 뒤에서 돌리면 앞자리까지 앞자리까지 계속 돌아버리면 개별로 조작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일단 열선 그 통풍 다 되고 열선과 통풍 다 되고 바람 조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차에도 통풍 있는데 통풍 채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통풍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차라서 그런지 저는 통풍을 켰을 때 크게 바로 시원하다 이런 느낌 안 드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바람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은 되게 시트나 이런 거에 단 한 번도 불편한 상황을 가지지 않았어요. 네. 요 위에 계기판 디자인은 그때 바뀔 수 있고요. 네, 이게 드라이브가 지금은 컴포트고 보통 이제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이제 터레인이라고, 그러니까 커스텀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연비는 엔진 에코로 하고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써보진 않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저는 에코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사륜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노우, 눈길이라든지 아니면 진흙 그리고 모래에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게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쓸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할 땐 반드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얼굴 붓게 하고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간결하고 근데 예를 들면은 트레인 모드 했을 때 스노우 머드 그리고 샌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차가 이제 어떤 각도에 있는지 차가 이제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혹시 내비게이션이 고정인가요? 네, 고정이에요. 이거 고정이고. 네, 고정인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 설정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운전 중에 만지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손이 잘 안 닿거든요. 제가 아무리 뻗어도. 모든 유저들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야 되는 상황. 네. 모든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조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도 네, 바꿀 수 있고요. 색깔 바꿀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뒤에 후방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이드 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제 주변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기능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네 대충 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잘 쓰진 않는데 주차할 때 가끔 뭔가 애매하거나 좀 그런 거 할 때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자동 주차 진행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 주차를 짐 들고 있는데 주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때 쓰는데 굉장히 이제 잘 인식하고 네. 사고 난 적도 없어가지고 만족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물론 그 자동차 기능은 현대자동차 옵션이라서 그러니까 옵션이라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나 아니면은 팰리세이드 하여튼 소나타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앞뒤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게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게 6개짜리 키가 버튼이 6개인가 있고 8개짜리가 있는데 이건 8개짜리인데 뭐냐면은 이제 시동 껐을 때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멀리서 이제 시동 걸 수가 있고 네.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차는 크지만 주차 공간이 좁은 곳이 네. 많아서 네. 가까이 대놓고 네. 앞뒤로 리모컨으로 네. 움직이고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늦게 가더라도 만약에 되게 폭이 좁고 애매한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아파트에. 네. 거긴 항상 자리가 비거든요. 예. 저는 항상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불 들어오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네. 크기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컵을 꽂으면 상관이 없고 거기에 뭘 맞게. 꽂으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약간 좀 되게 깊어요. 네, 오늘은 GV80 차주를 모시고 여러 가지 사용 후기들을 들어봤습니다. 8개월 동안 사용하시면서 특별한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숙한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나 외관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